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실외 마스크 이미 벗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 실외 마스크 많이 안 벗잖아요. 근데 제가 한 7월 달에 한번 프랑스에 이제 학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미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는 마스크 당연히 벗고 다니고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 마스크를 쓰지만 젊은 층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참 좀 재밌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같은 데가 노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실내에도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딱 갔더니 정말 유럽 사람들은 다 노천 카페, 아무리 더워도 노천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실내 안에는 대부분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만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 이제 나오는 실내에 들어가 있고 유럽 사람들은 다 실외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위험한 건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근데 마스크 쓰는 거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나와서 실외에서 그냥 커피 마시고 볼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내 마스크도 아마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마스크 벗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낮은 공간들,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들, 환기가 잘 되는 공간들이겠죠. 또 위험도가 낮은 사람부터 이제 아마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엔데미카 돼서 코로나19가 특정 계절에만 유행한다. 여름이면 여름, 또 아니면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유행한다 그러면 그런 유행이 있는 시기에만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겠죠. 또 이럴 때는 이제 전 국민이 쓴다기보다는 주로 유증상자들이 마스크 써서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될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아프면 쉰다가 확실히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은 공간에 나오지 않아야 그래야 마스크도 이제 일반적인 증상 없는 사람이 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이제 2020년도에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한번 바뀌었었고 코로나19가 이미 2급으로 하향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아주 심각한 감염병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2급 감염병,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가 체계에도 이제 변화가 돼서 본인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여러 의료 체계도 대면 진료가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법적 격리를 해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격리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아마 1년에서 2년 사이에 정부의 정책들도 많이 바뀔 거고 코로나19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 격리는 당연히 병원 안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제 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의료체계도 바뀌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리가 21세기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도 감염이 됐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팬데믹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20세기의 최악의 팬데믹이라고 한다면 스페인 독감을 얘기하거든요. 1918년도에 유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일 때였는데 5억 명이 감염됐고 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료도 발달됐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도 1년 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그런 스페인 독감 수준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3년여 이제 유행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랑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전하게 사는 법을 이미 알게 됐습니다. 다만 지키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어떤 변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 상황에 달라질 부분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매우 유연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데믹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아직까지 엔데믹이라고 하기에는 코로나19는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엔데믹화되는 조짐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사회하고 의료체계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19의 엔데믹 과정을 통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 2년이 코비드-19 유행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데믹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의료 체계를 바꾸고 방역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간, 앞으로 1, 2년 동안 잘 대비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그런 감염병의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기간 내내 이제 이런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고, 실제로 또 감염되면서 많이 고생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정말로 엔데믹화 되면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수고롭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